예,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보복 범죄까지 저지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던 청와대, 이런 범죄 밝히려고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런 검찰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밝히지 않은 검찰을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거짓말하고 숨기기 바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료 건네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입니다. 제보받은 첩보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고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3번이나 답변했습니다만 거짓으로 드러났고,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또 숨겼습니다. 상대 후보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에게 첩보를 요청해서 제공받은 후에 편집해서 경찰에 넘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청와대, 문 대통령조차 거짓에 가담한 것인지 참모들에게 속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보고 싶어 했던 송철호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경찰 수사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해 문 대통령의 꿈을 달성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의 선거 당선을 일궈낸 공권력 농단,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누가 기획했는지, 울산 외에도 관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미 황운하 경찰청장을 고발한 적이 2차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고발한 이후에 현재까지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황운하 청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는 고발 대상은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박형철, 이광철,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서울경찰청 테러대응과장, 이렇게 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오늘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조국, 백원우, 박영철, 이광철 씨 등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6.13 지방선거 개입해서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고발 1, 2차 고발 이후에 지금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울산시장 송철호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송철호 선거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하면서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는 한 분은 시장직을 수행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이 없는 분을 부시장으로 영입하도록 하는 이런 대가 관계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김병기 전 방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모든 압수수색이라든가 지방선거 당시에 했던 행태들이 울산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만 유일한 차이가 청와대의 하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인지 여부가 드러나면은 황운하 청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에 곧바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같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수 관련해서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서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상의까지 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문재인의 친구 구하기를 위한 청와대 하명에 의한 권력형 선거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공직자로부터 SNS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고민정 대변인과 청와대에게 요구합니다. 그 SNS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부임 직후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총 5개의 리스트를 가지고서 김기현의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청와대가 밝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 지시가 하달된 2017년 12월 28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은 공작수사, 청부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SNS의 내용을 밝힌 것 관련해서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 SNS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저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만큼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SNS 내용을 다 밝히고 누가 진실인지 여부를 가립시다. 저 김기현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와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그리고 최고의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자 김모 씨와 송병기는 오랜 친분을 가진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송병기 씨가 주선해서 건설업자 김모 씨와 송철호가 2회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김흥태, 송병기와 작년 9월, 10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태와 송병기 시장은 김흥태, 송병기와 함께 2017년 9월에서 10월 무렵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몇 번을 만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업자 김모 씨와 송철호는 그 이전에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업자 김모 씨와 송철호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누구의 주선으로 만났고 무슨 목적으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관직을
공직을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매관 매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위반됩니다. 즉각 송병기를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지휘하의 검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와대와 권력 핵심부의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급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공작 수사와 관련하여 아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적어도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김기현 비리 의혹 사건,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 사건, 김기현 비리 첩보 사건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김기현과 측근은 아무 혐의가 없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나 비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과 그 측근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제목도 그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또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또는 청와대의 공작수사 청부수사 의혹으로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면 받은 시간이 적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점이 지적되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당초 우리들 병원에 2012년 9월에 1,400억 대출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2017년 1월에 이걸 재연장을 합니다. 그 1,000억으로. 그 과정에서 이 자료 보면은 이 카메라에 잡힌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대출이 있고 난다고 13년, 14년에는 상환 계획대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에는 2015년에 120억을 상환 계획이 있는데도 실제로 60억밖에 대출이 상환이 되지 않고 2016년에 130억을 상환 계획이 되는데 65억밖에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개인이 한 3개월만 연체를 하더라도 대출이 회수 즉시 담보가 실행되고 회수가 되는데 2017년에 1,400억이라는 돈이 다시 연장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연장되기 위해서 신용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주단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우리들 병원에 주고 그리고 유동화 증권이 만들어지면 유동화 증권을 사주는 사람들을 대주단이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대주단에서 제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빌려줘도 되느냐 그렇게 한 것의 답변이 뭐냐면은 이 유동화에 대해서는 안건이 부결됐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 이유는 다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재추진하면서 청담 우리들 병원 이사장 소유 아파트가 추가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1,00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데 아파트 한 채 더 담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주단에서 지방재정공제같이 큰 튼튼한 데서 빠지는 것이 보충되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인지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과정에서 온 서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그 자료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유재수 사건을 통해서 소위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제보자를 만났다는 캠핑장은 거의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 수준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를 찾아가는 검찰을 집권 여당의 대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문명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직권 남용 사례는 이것 말고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총재로 있던 김경재 총재는 2017년 11월경부터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2018년 연초까지 수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만나 사퇴를 종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국가 공권력과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까지 나서서 사퇴를 종용한 결과 김경재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는 사퇴를 하였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시절부터 40년 이상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박종환 전 자유총연맹 총재입니다. 자, 30년 지기 절친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벌인 의혹, 또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40년 지기 절친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를 임명하기 위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또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동원된 사퇴 공세,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문명국가 내지는 정상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 당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강제 사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40년 지기 절친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이 과정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서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아니었는지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문재인 문해구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들로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냥 가만 안 두겠다, 뭐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 민주당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들 모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데 뭐가 겁이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민주당 이런 시각, 청와대 이런 시각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옳은 소리.